제 114강은 세길록입니다. 금문, 푸른 녹의 비밀이란 내용인데 제목은 좀 거창한데 오늘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해야 되겠죠. 왜? 틀렸으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최단생을 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교재는 좀 많이 허접하지만은 어쨌든 눈물의 기록입니다. 한자열에 1800 플러스. 자, 우선 전 시간에 그 중요한 말을 빼먹어갖고 제가 분명히 이 글자를 설명을 하려고 써놨거든요. 책에도 있죠. 근데 정신이 나갔는지 빼먹었습니다. 쭉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새가 쪼아먹은 나달이겠죠. 쭉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맑은 아라는 글자는 분명히 마치 그 이로 단단한 열매를 깨물듯 이렇게 부리로 열매를 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게 어째서 우아하다가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은 글을 좀 남겨주시고요. 자, 세길록자 보겠습니다. 딱 봐도 복잡하게 생겼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제가 포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체 뭐냐? 이건 뭐 주검시를 반대로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 구성을 알아야 뭘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선요, 이 세길록이 들어간 글자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역시 모릅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꼭 판단할 단자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리 쪼개봐도 저리 쪼개봐도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포기를 해야죠. 아니, 글자를 뭐 다 이리 쪼개보고 저리 쪼개보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별짓을 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끝!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넘어갔겠죠? 자, 그러면 다른 글자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더블 여자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참여하다 뭐 여당할 때 쓰는 글자죠. 자, 이게 소전입니다. 이거는 또 뭐죠? 이거는 활공자를 반대로 쓴 건가? 근데 이 가로선 한이는 또 뭐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이제 포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모르겠는 거야. 이런 글자를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근문을 봤더니 헉!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는 있는데 다른 글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금니 아자죠. 자, 이 부분이 똑같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 써야 되는데 이걸 붙여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진 데는 가로등 한일자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이게 뭔지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너무나 험하게도 글자가 잘못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글자를 해석을 해봅니다. 근데 해석이 된다는 거야. 보세요. 이 글자는 여기를 빼면은 아래에서는 양손으로 물건을 위로 올리고 위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올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어금니 아자죠. 이를 꽉 깨물고.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에 나서가지고 함께하다, 참여하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듣고 보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금니 아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요. 잊고 있었던, 포기했었던 글자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 이 세길록자를 다시 봅니다. 자, 이거는 좀 글자가 좀 겹쳐져 갖고 혼란스러운데 이 글자는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게 이거라는 거죠. 결론은 이 글자 역시 어금니 아가 결합된 글자였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봤더니 어금니 아가 들어간 글자들인데 어떤 글자는 이렇게 가로등 한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설문의자에 쓴 어금니 아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심지어 이 부분은 본래 이게 사람이인데 잘못 쓴 건지 아니면은 자형을 바꾼 건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설문회자라는 책은 원본이 없고 필사본만 있기 때문에 조작 원리를 몰랐던 허신이 최초에 이거를 이렇게 잘못 써놓은 건지 아니면은 옮겨 쓴 사람이 잘못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죠. 어쨌든 설문회자에는 이런 자형 오류가 수사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아갖고 글자를 잘못 해석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할 게 아니라 책을 사란 말이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위는 어금니 아자죠. 자, 어금니는 음식을 씹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참거나 힘을 쓸 때 또는 이 증오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이를 박박 갈죠. 뭐 씹다 갈다 뭐 견디다 증오하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딱 봐도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인과 나눌 별. 근데요, 혹 이게 칼도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다른 예를 들면은 각골문 근문 사전을 보면은 이 글자들이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칼입니까? 자,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낄깨자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칼이라면은 나눌 분자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인자하고 칼도자는 자형이 비슷해가지고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칼로 보입니다. 자,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색일록이라는 글자는 염료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칼로 보면 뭐가 되냐면은 나눌 뺄자는 여덟 팔자 복수니까 나누고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잘게 부수다, 뭐 가루 그런 뜻인데 칼로 이렇게 자른다든지 또는 긁어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모습이죠. 또는 칼로 이렇게 조각을 할 때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염료를 만들 때는요. 초목의 잎이라든지 광물을 갈아 그래갖고 고운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의미가 통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각골문을 보니까 이런 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사람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사람으로 보면은 뭐가 되느냐? 자, 이거는 이제 구할구자 같은 데다 보면은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이것이 여덟 팔자 복수니까 보세요. 사람이 양팔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풀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약초꾼이 약초를 찾아가 이렇게 풀숲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은 천연 염료라는 거는 주로 이런 풀잎이라든지 꽃잎에서 얻기 때문에 그거를 찾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글자가 사람 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칼도자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칼도자라고 이렇게 책에다 써놨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각골문이 사람 모양이라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거는 물음표 처리를 좀 해놓고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은 사람인으로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책도 이걸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색일록인데 푸를록이라는 글자가 있죠. 자, 제가 한자에서 색깔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대부분 염료로 썼던 풀을 활용한다고 했죠. 예를 들면은 남색은 염료로 썼던 쪽풀로 그리고 붉은색은 털역귀라는 풀이죠. 그게 쪽람자고 붉을 홍자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보나마나 염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염료 물들이다. 염료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초목의 잎이라든지 꽃잎 같은 거를 채집을 해갖고 절구에 넣고 찌거나 또는요 광물을 캐서 그거를 밀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거죠. 자, 글자를 보면요. 아래는 이렇게 숲에서 초목의 잎이나 광물을 찾는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어금니 아자 이렇게 공이로 찍거나 밀대로 밀어서 간다 그 말이겠죠. 어금니 아자니까 예를 들면 벗길박이라는 글자는 칼도자네요. 칼로 이렇게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니까 칼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박박 긁다 또는 예를 들면은 색을 잘못 칠한 거야. 그래서 색을 지우려고 우리 칼로 박박 긁는 모습이 되겠죠. 바틀록이라는 거잖아요. 물수잖아요. 받다 이거는 액체를 따로 받아낸다는 건데 이렇게 곱게 갈아 그런 다음에 물을 부어갖고 체에 거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입자가 큰 거는 체에 걸려서 남겠죠. 자, 상급한자 이 풀을 녹자를 보면은 가는 실명자죠. 가는 실명자는 실 또는 그것으로 짠 피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 염료로 물들인 실이라든지 비단 그런 뜻이겠죠. 훈 푸르다 그는 뭐냐? 풀을 청자하고 마찬가지로 자연 그대로의 빛깔이라고 했죠. 청산 녹수라는 말은 푸른 산, 푸른 물이죠. 근데 이거는 녹색의 산 그리고 또 투명한 물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하늘은 파란색이죠. 근데 그거를 푸른 하늘이라고 하죠. 자연 그대로의 빛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어째서 초록이라든지 녹색 할 때 왜 주로 풀색의 뜻으로 쓰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도 풀색이 자연을 대표하는 색이라서 그런 거겠죠. 자, 다음 이제 기록할 녹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푸른 돌 녹이라는 글자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나 돌이야. 근데 염료로 쓰였어. 그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공작석이라는 건데 백과사전에 보면요. 구리광석이 산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구리광석이 초록의 아름다운 광택이 나기 때문에 예로부터 천연염료로 쓰였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제가 한자는 백과사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기록할 녹자 같은 글자들은 절대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푸른 돌 녹이라는 글자는 천연 염료로 쓰인 돌이다 그 말인 건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구리의 독특한 성질 때문입니다. 구리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쇠붙이는 습기가 닿으면 녹이 생기죠. 근데 구리는 녹이 생겨도 조직이 치밀해 갖고 습기를 차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보면은 이런 동상이라든지 또는 뭐 동파이프 또는 종 같은 걸 보면은 구리가 섞인 청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녹이 끼는데 부식이 안 되니까 반영구적이라는 겁니다. 푸른 돌, 구리에 낀 녹. 녹청은 구리에 쓰는 푸른 녹. 동록은 구리동자죠. 구리가 산화해 생기는 푸른 빛의 물질. 근데 어쩌다 이게 자갈땅이냐? 보세요. 돌이 이렇게 푸르다. 그 말은 자갈땅에 작물을 심은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황토가 아닌 자갈땅을 읽어가지고 논밭을 만들어서 사는 그런 어려운 처지를 뜻하게 됐다. 그 말이죠.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아서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녹록하다, 보잘것없음, 뭐 무능하다, 용렬하다, 뭐 형편이 어렵다. 자, 여기서 살짝 길을 좀 벗어나세요. 이런 구리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한 한자와 관련된 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금문이죠. 자, 이거는 쇠금자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청동에 쓰인 글자입니다. 특히 이런 뭐 종이라든지 손 모양의 그릇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정문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청동에다가 글자를 새겼는지 이해가 되죠? 왜? 오래 보존되라고. 그래서 금문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졌다 이겁니다. 자, 만일에 철에다가 글자를 새겼다. 그러면 몇 년 못 갑니다. 자, 집 짓는 데 가보면은 철근이 자주 보이는데 철근은 밖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슬만 맞아도 바로 녹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 기록할 녹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보세요. 나 쇳덩이야. 근데 염료로 쓰인 거야. 바로 녹을 염료로 쓴 쇠붙이 구리가 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가 어떤 글을 써가지고 이걸 오래도록 보존을 하고 싶은데 나무라든지 그런 거는 쉽게 썼겠죠. 그래서 보다 오래가는 어떤 쇠붙이에다가 글을 새기고 싶은데 다른 거는 녹이 끼면 부식이 돼서 글자가 다 망가진단 말이야. 글자가 뜨겠죠. 근데 구리는 녹이 끼는데도 오히려 썩지를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오래 보존된다는 거예요. 글자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기록하다, 적다, 보존하다, 베끼다, 녹음하다 그런 뜻이 됐다는 거예요. 기록, 비망록, 녹음, 등록, 목록, 조선왕조, 실록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역사를 뭐 석기, 청동기, 이렇게 철기 시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사라는 거는 청동기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 홈이라든지 괭이 이런 거를 만들어 쓰지 않았을까요? 뭘로? 철로. 근데 그런 거는 다 썩어서 없어졌겠죠. 자,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빈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홈이나 이런 게 다 녹슬어가고 못 쓰게 된 게 흔하게 보일 겁니다. 철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 청동은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건데 엄청 단단하고 또 썩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철보다 훨씬 더 이게 진일보한 기술 아닌가요? 근데 철기가 나중이다. 자, 이 비파형 동경 같은 경우도 결과는 청동으로 만든 건데 전쟁이라는 게 매일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평소에는 무기를 창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쉽게 부식되지 않는 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물론 구리에 생기는 이 푸른 녹 때문에 썩지 않고 지금까지도 보존이 된 거죠. 그러니 이런 무기를 만들어 썼던 나라는 분명 군사 강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조선이죠. 자, 끝으로 녹자 보겠습니다. 복, 행복, 복을 내리다, 관리의 봉급, 제육. 자, 사실 이런 게 어려운 글자고 솔직히 이 해석이 옳은 건지 어쩐 건지 자신이 없는데 근데 경험상 이건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일 시자입니다. 이거는 시범을 보이다 또는 조상, 신,
제사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의미는 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참고로 드릴 헌자 같은 글자를 보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무튼 이 세길록이라는 글자는 염료고 물들다, 물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글자 속에는 어금니 아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음식을 씹다, 물다, 갈다. 자, 그러면 세길록자는 어쨌든 물들이는 거고 어금니 아자는 씹는 거죠. 그러면 물든 음식을 씹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그 말은 곧 잘 익은 음식을 먹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음식은 곡물이고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물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잘 익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보일시자가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제사를 지내다, 신께 기도를 올리다 또는 조상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제상에 대충 뭐 해갖고 날 음식을 그대로 올릴까요? 아니죠. 조상님께서 잘 씹어 먹으라고 고기를 푹 삶아갖고 올리겠죠. 그래서 제육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사에 쓴 고기. 고기를 푹 삶다 또는 익히다. 자, 이번에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금니 야자는 어쨌든 씹는 거니까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물들인 거니까 곡물이 잘 익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조상님, 올 한해 곡물이 잘 익게 해주세요. 또는 조상님, 곡물이 잘 익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거를 복이라고 하는 거죠. 신이, 그러니까 조상님이 내려주는 복, 행복, 복을 내리다. 그 말인 거죠. 자, 근데 관리의 봉급 이건 또 뭐냐는 거죠. 어렵죠. 자,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조상이 큰 공을 세우고 죽으면은 나라에서는 그 후손을 관리로 채용한다든지 또는 땅을 내려주죠. 그래서 조상의 은혜로 받는 급료라는 말이 생긴 것 같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급료를 곡물로 지급을 했죠. 자, 녹봉이라는 말은 벼슬아치가 급여로 받는 뭐 쌀이라든지 보리, 비단, 돈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 자, 관록이라는 거는 사전에 어떤 일에 상당한 경력으로 생긴 위험이나 권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록이 있는 정치인 또는 관록이 붙다 그럴 때 쓰죠. 자, 결관이라는 글자는 익숙한 거죠. 녹록은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뭔 일을 한 거야. 그걸 잘해. 그 분야에 능통해. 그래서 그걸로 돈도 벌고 그걸로 먹고 산다. 그런 말이겠죠. 자, 오늘 굉장히 좀 힘든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파형 동검 어쩌고 하면서 국뽕도 살짝 섞고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